요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뜨거운 기대 뒤에 가려진 산업의 진짜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?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이거예요. 이 원자력 르네상스, 과연 정말로 오는 걸까요?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뜨거운데 실제 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온도 차이가 꽤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뭔가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. 자,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쉽게 파헤쳐 보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잣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수익성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이 되냐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가능성. 이걸 과연 대규모로 원하는 만큼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.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기존의 대형 원전이랑 요즘 핫한 SMR 둘 다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기존의 강자죠. 바로 대형 원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수십 년 동안 원자력 산업의 주인공이었지만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. 앞으로 계속 나올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서 이거 먼저 딱 짚고 갈게요. 바로 LCOE, 우리말로는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.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그냥 전기 1메가와트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싹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당연히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? 이 그래프가 대형 원전이 처한 현실을 그냥 한 방에 보여주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지난 15년 동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비용이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떨어졌어요. 근데 신규 원전 비용은 오히려 계속 올라갔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신규 대형 원전 사업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예요. 아니, 비용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날까요? 그 비밀은 바로 계약 방식에 있습니다. 총액 고정 방식이라는 건데요.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생각해보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 같은 거 더 내는 경우 있잖아요. 근데 원전은 정반대예요. 한번 계약하면 끝! 건설사가 모든 리스크를 다 짊어지는 구조입니다. 공사가 좀 늦어지거나 물가가 올라도 그 손해는 전부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차, 할 말이 없죠. 핀란드 올킬로워터 3호기 원래 4년이면 짓는다던 게 18년이 걸렸고요. 예산은 3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. 프랑스,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. 이게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, 거의 관행처럼 되어버린 거죠. 그러면 대형 원전이 다시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길 정말 험난합니다. 지금 메가와트 시당 186달러나 하는 이 비용을 60달러까지 낮추려면요. 일단 정부에서 세금 혜택 팍팍 밀어줘야 하고요. 건설 기간도 지금의 거의 반토막으로 줄여야 합니다. 거기다 초기 투자비 자체를 거의 50%나 깎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.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미션 임퍼시블에 가깝죠. 자, 이렇게 대형 원전이 여러 문제에 부딪히니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소형 모듈 원전, SMR이죠. 기존의 문제들을 아주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어줄 거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어요. SMR이 왜 이렇게 주목받냐면요. 시장의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. 특히 요즘 데이터 센터 같은 곳들은요. 무조건 싼 전기보다는 우리가 원할 때, 제때 전기를 안정적으로 받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바로 이 납기라는 지점에서 SMR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SMR의 장점이 한눈에 들어오죠. 건설 기간은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지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도 4분의 1이면 충분해요. 근데 진짜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. 공장 제작 비중. 현장에서 몇 년씩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부품 모듈을 착착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이니까 훨씬 빠르고 예측도 가능해지는 거죠. 하지만 SMR이라고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. 바로 규모의 불경제라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자력 발전은 크면 클수록 싸다. 이 규모의 경제가 핵심이었거든요. 근데 SMR은 정반대잖아요. 작게 만드니까 당연히 초기에는 전기를 만드는 단위 비용이 대형 원전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럼 이 규모의 불경제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까요? 전략은 명확합니다. 아예 판을 바꾸는 거예요. 건설이 아니라 제조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.
딱 정해진 하나의 디자인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찍어내듯이 핵심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겁니다.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수량의 경제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수익성 얘기를 해봤는데요. 대형 원전의 고민, 그리고 SMR의 해법. 그런데 말이죠,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. 이 두 기술, 아니 원자력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궁극적인 한계가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생산 능력, 그러니까 캐파의 한계입니다. 자, 첫 번째 병목 지점, 설계 단계입니다. 우리나라의 한전기술 같은 설계 회사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대형 원전 설계가 최대 6기 정도라고 해요. 다음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. 원자로,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기기들 말이죠.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회사가 동시에 생산 라인에 올릴 수 있는 게 최대 30기 수준에서 딱 막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병목 구간입니다. 바로 건설.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사 역량을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원전은 최대 12기가가 한계입니다. 이 표를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. 현대건설이 5기, 삼성물산,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3기, 대우건설이 1기, 이거 다 합쳐서 딱 12기. 이게 지금 대한민국 원전 건설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겁니다.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이 숫자로는 턱도 없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진짜 문제는 원자로가 크냐 작냐, 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엄청나게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를 설계하고 쇠를 깎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서 지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능력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. 이것이야말로 원자력 르네상스의 속도를 결정할 진짜 열쇠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원자력 논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대형 원전이냐, SMR이냐,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? 근데 말이죠,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. 원자력의 미래는 원자로의 크기를 놓고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.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수익성과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벽, 특히 이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병목 현상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,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. 결국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, 그게 바로 미래 원자력 시장의 주인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